안녕하십니까. 좋은고 물리학도 여러분, 만물의 근원 양수영입니다. 여러분들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겠네요. 어쨌건 우리는 물리학원 공부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부터 설계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다. 근데 지필평가는요 1차, 2차 둘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논술형 평가, 논술형 30점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만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 계약이다 보니까 아직 이거를 뭐 진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등교 계약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진행할 수 있겠는데, 어쨌건 과학 논술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작용과 반작용에 관련된 그런 현상을 제시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보고 이 물체가 어떻게 작용되고 반작용이 되는지를 다 풀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과학 논술 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발표다 라고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시범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만약에 등교 계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니까 시범 실험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은 그때 그 결과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태도 점수예요. 태도 점수. 다만 지금 온라인 강의니까 여러분들 태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등교 계약 이후. 그리고 얘는 실험을 한다라고 해도, 시범 실험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평가는 뭐 등교 계약 이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영상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 바로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첫 수업은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력과 속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가 있냐? 이동거리와 변이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분해서 이동거리로 만들어지는 물리량, 속력, 변이로 만들어지는 물리량, 속도,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알아보자 라는 게 이번 수업 목표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스칼라와 벡터의 부분. 물리량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표현하는 물리량이에요. 크기만을. 뭐가 있을까?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 질량이 있겠죠. 질량이 있겠지. 질량이 방향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 질량 또는 이동거리. 또 뭐가 있을까? 이동거리.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동거리와 속력을 구분하겠다는 거잖아요. 속력도 있습니다. 속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칼라량이라는 것은요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그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 바 아니다. 무조건 크기만을 얘기한다. 그리고 벡터량이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하는 물리량이 되겠는데요. 크게 변이가 있고요. 변이. 그리고 이 변이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있죠. 속도. 그리고 나중에 뉴턴 법칙 배울 때 얘기하려고 하는 힘. 그래서 물리 시간 때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은요 다 크기와 방향을 고려하는 벡터량이 됩니다. 벡터.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에만 속력을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속도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동거리와 변이. 먼저 정의부터 내려봅시다. 여기 시작점, 여기 도착점이라고 해서 시작, 그리고 도착. 자, 시작점 어디라고 할까? 시작점이 학교라고 합시다. 여기가 학교야.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상동력을 좋아해요. 상동력이다 라고 했을 때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철수가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어쨌건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이동을 할 건데 철수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철수가 이동한 거리를 진짜 한번 쭉 펼쳐보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 정도 거리가 되네. 이 정도 거리. 그래서 우린 얘를 측정을 했어요. 이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대략 1km가 나왔다. 이렇게 합시다. 1km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철수는 얘기를 해요. 나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1km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동거리다. 사람이 혹은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 진짜 실제로 이동한 거리. 그걸 쭉 펼쳤을 때 이 거리를 우리는 이동거리다라고 합니다. 이동거리. 그리고 반면에 변이라는 것은 뭐냐?
변이라는 것은 얘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그리고 이 변이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성까지. 벡터량이라는 거죠. 벡터량. 이게 왜 언급이 되냐면은 만약에 철수가 학교에서 상동역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야, 나 1km 이동하니까 상동역에 도착하더라. 야, 민수야, 너도 한번 가라. 너도 한번 학교에서 출발해봐가지고 상동역까지 도착해. 1km만 걸으면 돼.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민수도 이제 걸어가는 거죠. 아, 민수도 이제 걸어가. 1km. 걸어갔더니 뭐 이상한 뭐 중동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따지죠. 철수야, 1km만 걸으라며. 왜 중동역이냐? 아, 그럼 철수는 얘기하죠. 아, 미안하다. 내가 스칼라량을 얘기했구나. 벡터량까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방향성을 고려하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질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물리라는 것은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누가 해석하든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벡터량을 다루게 될 거예요. 어쨌건 변이는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방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이를 제시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치 변화량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려볼게요. 위치 변화량. 이동거리는 실제 이동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이동거리. 근데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요, 시작점과 도착점, 시작점에서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를 그으시는 거예요. 최단 직선거리. 최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직선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이 녀석의 이 직선거리를 우리는 변이다,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하고, 이 직선의 길이는 당연히 이동거리와 다를 수 있겠죠. 이동거리는 삐뚤빼뚤 하는데 변이는 무조건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는 뭐라고 할까? 500m다. 500m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크기가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변이는 방향성을 고려한다라고 했어요. 방향성. 크기만 얘기하면 안 된다. 방향성은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 변이를 그려봤을 때, 위치 변화량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화살표가 만들어지죠.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바로 변이의 방향이 됩니다. 변이의 방향.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시작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착점. 그런데 여기가 중간 경유지예요. 경유지. 그래서 이번엔 철수가 경유지에 먼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점에 도달한 거예요. 이러한 운동을 했을 때 이동거리는 몇이냐? 만약에 이때의 거리가 5m다라고 봅시다. 5m. 그리고 이때의 거리가 3m다라고 봅시다. 3m. 그러면은 철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몇이에요?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이동거리는 8m가 되겠죠. 이동거리 진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이는 몇이냐? 변이. 위치 변화량. 변이는 몇인가? 계산해 보자. 위치 변화량. 얘는 무조건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시작점에서 도착점을 잇는 최단 직선거리.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변이다 라고 합니다. 변이. 그럼 이때 몇 미터겠어? 2m겠죠? 그치? 그래서 2m라고 하게 되는 거고, 변이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의 방향 오른쪽이죠. 그렇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죠? 자, 얘가 아니에요. 얘 화살표 방향이 아니고 시작점에서 도착점을 잇는 그 화살표 방향, 그것이 변이의 방향이다라고 해서 얘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이동거리와 변이. 완전히 그냥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 그냥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방향과 크기를 모두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작점, 도착점을 잇는 물리량이 바로 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 여기다가 기호와 단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거리는 기호, 모든 물리량은요, 기호와 단위가 있어요. 기호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을 쓸 때 쓰는 알파벳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S다라고 하는 게 그냥 대부분이고요. 그냥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S다. 이동거리 S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단위는 기본 단위다라고 해서
1km인지 아니면 1mm인지 1cm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우기에 만들어지는 단위, 기본 단위라고 해서 얘는 미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터다. 그럼 제가 보세요. 이동거리 8m입니다. 변이 2m입니다. 계속 단위를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물리량에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정정할게요. 모든 물리량에 단위가 없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물리량을 쓸 때에는 단위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를 꼭 써줘야 한다. 꼭 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변이도 기호와 단위가 있는데 똑같이 S입니다. 변이도 똑같이 S를 써요. 그래? 어떻게 구분해? 변이는 방향성을 고려하니까 그 방향성을 고려한다라는 표시로 화살표를 긋자. 그래서 S하고 화살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단위는 어쨌건 얘도 거리죠. 거리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인 미터를 씁니다. 그리고 단위에는 화살표를 긋지 않아요. 그냥 단위는 똑같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좀 지우고 진행할게요. 지울게요. 속력과 속도. 이 개념은 좀 많이 중요한데요. 이동거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물리량이 속력, 변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물리량이 속도예요. 속도. 그러면은 먼저 정의부터 내려봅시다. 속력이 무엇인지. 속력의 정의는요. 단위 시간당 자, 이건 파란색으로 쓰자. 이동거리. 이것이 속력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속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어떠한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이동했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은 빨리 움직였다라는 거고,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은 느리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을 계산했을 때에는 빠르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느리다라는 개념보다 값이 커야 할 겁니다. 오케이? 커야 할 겁니다. 그럼 써보자. 그럼 속력이 있다? 속력이 있는데 그게 이동거리와 관련되어 있대. 이동거리를 갈 건데 분명히 이동을 할 거야. 이동을 할 건데 단위 시간당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걸린 시간이 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걸린 시간이 몇. 그럼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버린다라는 뜻은 뭐냐? 속력이 있는데 이동거리가 있어. 근데 시간을 곱했다라는 거는 이동거리는 어떠한 값이 있을 거예요. 값이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한 5m 이동하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5m 이동하는데 100년이 걸렸어. 엄청 느린 거죠. 엄청 느린 건데 얘를 곱해버렸어. 시간. 그럼 속력의 값이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안 돼. 엄청 느린 건데 값이 커져버린다? 이거 안 된다란 말이야.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시간을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걸린 시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속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당 뭐뭐당이 붙었다라는 거는 비례 관계를 따져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모로 들어간다. 시간이 분모, 그 다음에 그 뒤에 딸려있는 이동거리는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동거리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속력은 이동거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물리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칼라량이에요. 근데 이제 속도를 보도록 하죠. 속도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속도는 똑같이 단위 시간당입니다. 다만 이동거리가 아닌 변이에요. 위치 변화량인데 위치 변화량 글자 개수가 길어가지고 써줄게요. 써주죠. 위치 변화량. 오케이.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어쨌건 위치 변화량입니다.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위치 변화량을 고려한다. 방향성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속도를 써주면은 속도는 위치 변화량이죠. 위치 변화량 이젠 변이라고 쓸게요. 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은 아래 걸린 시간. 아이고 글씨 잘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속력은 이동거리, 속도는 변이. 그래서 속도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에요. 벡터량. 자, 그러면은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은 얘기했으니까 기호와 단위도 알아보도록 하죠.
속력은 V다라고 써요. V. 그럼 속도는 뭐겠어? SS 똑같았죠. 속도도 당연히 V죠. 다만 속도는 방향성을 고려하니까 위에 짝대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위를 써야 될 텐데 단위라는 것은요. 내가 얘를 계산할 때 만들어진 물리량의 모든 기본 단위를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본 단위. 그럼 보자. 속력, 이동거리가 있었네요. 이동거리. 기본 단위 M. 그럼 시간. 일단 분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의 기본 단위. 뭐 초, 분, 시, 월, 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장 기본 단위는 초가 됩니다. 초. 세크. S. 이렇게 써요. 이렇게. S분의 미터. 세크분의 미터. 뭔가 길죠. 단위 세크분의 미터. 어디 있어? 만약에 속도가 1이야, 1. 속도가 1이면 1 세크분의 미터.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 1 미터 퍼 세크. 1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여기다 써볼까? 이렇게 뭔가 이제 나누기가 되어 있으면은요, 얘를 이런 식으로 써요.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당연하게 속도의 단위도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동거리와 변이가 스칼량이다, 벡터량이다. 그리고 변이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변이라는 것은,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시작점부터 도착점을 잇는 최단 직선거리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변이의 방향성은 그때의 화살표 방향이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력과 속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다. 그리고 속도는 그래서 벡터량이다 라는 것까지, 단위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속도부터 써볼까요? 속력부터 쓸게요. 속력 V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고 얘기했죠.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간에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1초부터 5초까지의 시간, 아니면 0초부터 5초까지의 시간, 이런 식으로 간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량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변화량. 그냥 걸린 시간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얘를 델타 T다라고 해서 이 델타,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거리. 1m에 있던 애가 10m로 갈 수 있겠죠. 1m 이동했던 애가 10m, 뭐 2m 이동했던 애가 10m를 더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거리도 변화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델타 S다라고 쓰는 게 얘가 속력의 수식이에요. 속력의 수식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얘를 풀어 써볼게요. 얘를 풀어 써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 이 변화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여기다 먼저 써볼까? 변화량, 이 델타라는 것을 쓸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나중 빼기 처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중 빼기 처음이다.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분의 나중 거리 빼기 처음 거리. 아이고, 글씨 잘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처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속도는 뭐겠어요? 속도는 여기 짝대기만 그으면 되겠죠. 짝대기. 그럼 얘는 나중 거리, 처음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중 위치, 처음 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거리가 아닌 변이를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려고 하는 게 등속도 운동인 경우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이제 그래프 해석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 매 순간순간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보자. Y축은 V, 속도. 그 다음에 S축은 시간, T.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 옆에는 변이를 쓸 거예요. 위치 그래프를 쓸 거기 때문에 S. 그 다음 여기는 T.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경우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어떠한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속도를 갖고 있는데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그거는 매 시간 일정하다.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때의 속도를 V0다라고 두겠습니다. V0. V0다라는 속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가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프가 휘었네. 어쨌건 그냥 일정하다라고 봐주세요. 그리고 이때 이동거리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초, 2초, 3초를 두고 보자. 3초를 두고 보자. 근데 만약에 이 일정한 속도, V0라는 일정한 속도 때문에 물체가 1초에 1m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m를. 그러면은 1m 이동했으니까 여기 1 적고 여기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이미 일단 1m에 왔어. 그럼 당연히 2초 후에도 얘는 1m에 있을 거고 1m에 있을 거고 1초 동안 1m를 이동했다는 것은 1초에서 2초까지 다시 또 1m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1m를 더 이동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여긴 당연히 2m가 되겠지. 그리고 또 이미 2m에 도달해 있어. 근데 2초에서 3초까지 1m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또 짝대기. 그래서 여기는 3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대각선의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게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입니다. 등속도 운동에서의 그래프. 근데 만약에 이거는 좀 그냥 뭐 응용인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라는 법은 없죠. 갑자기 얘가 여기가 끊어져서 갑자기 마이너스 속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마이너스 속도가. 그럼 이 경우에는 얘는 느려져야 돼요. 느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반대되는 속도니까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야 되겠죠. 속도가 마이너스. 내가 일로 가는 게 플러스였어.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다. 그럼 그때는 얘는 그만큼 감소하는 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어쨌건 지금은 등속도 운동만 다룰 거기 때문에 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얘만. 그럼 이 상태에서 각각의 그래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울기와 아랫면적이 어떠한 물리량을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울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울기. 수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기울기는 그래프를 봤을 때 기울기는요. 델타 S분의 델타 Y입니다. S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이다. 얘를 나눴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기울기고 그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만약에 2초대였다. 2초대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면 2초대의 접선 기울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수식의 의미다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ST 그래프를 보면은요. 기울기가 일정해요. 그쵸? 기울기가 일정하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한데 등속도 운동이래.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하대. 속도가 일정한데 기울기가 일정하대.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기울기가 뭐겠어요? 속도라는 거죠. 왜 속도인지 봅시다. 아까 속도를 썼는데 속도는 V였어요. V는 델타 T분의 델타 S였습니다. 지금 벡터니까 화살표를 생략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델타 T, S축, 델타 S, Y축이네. 기울기 용어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 네, 속도를 구했죠. 칠판이 다 지워졌죠?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아, 꼭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니? 다시 할게요. 자, 우리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속도다. 근데 얘는요, 그냥 속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ST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등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ST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1초에서 3초까지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델타 T분의 델타 S를 하게 되면요. 그때 구하게 되는 기울기 값은 이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와 당연히 파란색의 기울기는 다르겠죠. 분명히 다른 속도를 구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다른 속도를 구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뭐 2.5초인 이 순간에서의 속도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5초니까 1에서 3초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면 이거라고 그렇죠? 파란 색깔? 근데 이 간격을 좀 더 줄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줄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줄이면은 비로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간격을 줄여가지고 만약에 2.5초 때 그 순간의 기울기를, 순간의 접선 기울기를 알게 되면은 그 순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델타 t분의 델타 s를요,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해라 라고 해서 델타 t분의 델타 s, 이 간격, 변화량을 아주 좁혀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해서 그때의 순간 접선 기울기, 그 접선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하는 풀이 과정은요, 물리학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건 얘는 순간 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간 속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간격을 두고 계산했던 이 기울기는요, 이 기울기는 얘가 어떻게 그 매 순간순간의 속도가 어땠든 나는 알 바 아니야. 어땠던 간 알 바 아니야. 다만 그때의 시작점과 도착점이 동일하고 걸린 시간이 동일하니까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갔다라고 하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이 일정한 속도는 뭐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나눠주면은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 평균값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되면은 어쨌건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법, 1에서 3초라는 간격을 두고 그때의 기울기를 계산한 것은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한 거예요. 평균 속도, 우리는 지금. 그리고 얘의 간격을 점점 줄여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그 순간의 접선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순간 속도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울기가 속도다라고 마냥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설명이라는 거죠.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모두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최종 목표는요,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RM 면적이 의미하는 게 분명히 또 있겠죠? 근데 그 RM 면적이라는 건 이거야. 여기와 여기에서의 면적, 이 면적을 의미하는 게 뭐냐? 물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ST 그래프에서의 RM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기울기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속도다라는 것까지. 그럼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로 갑시다. VT 그래프.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일단 봐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빵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빵. 그리고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가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게 없다. 가해지는 속도가 없다. 가속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속도가 없다. 그리고 기울기가 없다. 그 말은 뭐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라는 거죠. 이 가속도에 대한 개념은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거예요. 가속도는 A라고 쓰는데 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다. 그래야지 이제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이거 T분의 S 한 것처럼.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이때는 빵이다. 왜?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M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RM 면적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의 RM 면적을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산해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T1, 여기가 T2다 라고 두면은 그때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써야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높이는 V0, 그 다음에 얘를 여기를 T2랑 곱해. 그럼 곱하면은 여기 전체 면적이 구해지니까 여기 면적은 필요 없잖아. 지금 우리는 이 면적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빼기 T1을 해주면 되겠네. 이걸 하면은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면적. 이거 하면 면적이 나온다. 그럼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보고 싶어가지고 V0를 다시 써볼게요. V0는 T2-T1 넘기면은
얘는 결국 변화량이네요.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처음. 델타 t. 그럼 얘 뭐야? 델타 s. 위치 변화량이 된다는 거죠. 위치 변화량. 아, 그래. VT 그래프에서 면적 계산하면은 얘는 위치 변화량이구나. 위치 변화량. 아이고, 글씨 잘 쓴다. 위치 변화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속력 시간 그래프면은 아래 면적이면 게 뭐겠어요? 그렇죠. 이동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동거리. VT 그래프. 이동거리 혹은 위치 변화량. 이렇게 구분 지을 수도 있어야 된다. 대부분 문제에서는 속도면 속도라고 얘기하고요. 속력이면 속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가끔 기습적으로 낼 수 있겠죠. 아, 나는 머릿속으로는 속도 하고 있는데 속력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는 마냥 속도만 생각하니까 문제 풀다가 틀릴 수 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상에서는요. 면적이 의미하는 거, 그 다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다. 그리고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은요. 가해지는 속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가해지는 속도가 등가속도다. 등가속도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직은 다음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을 다룰 거기 때문에 풀어 쓴 거지 어쨌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예요. 등가속도 운동. 그럼 등가속도라는 것은 가해지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매 순간순간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 속도의 증가량이 동일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뭐 속도가 0이라는 건 뺍시다. 0인 건 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다음 시간에는요. 속도가 V0라는 속도를 갖고 운동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멈춰있던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VT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ST 그래프도 쓸 수 있어야 속도가 일정하게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초에 이만큼 움직일 수 있었어 얘는. 그럼 다음 초에도 이만큼 또 움직이니까 이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속도가 더해졌단 말이야. 속도가 더해졌으니까 그 더해진 만큼 더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량이 더 증가되고 얘는 또 여기 이만큼 왔어. 그러면 당연히 또 이만큼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더해지는 속도가 또 있죠. 또 있으니까 또 더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ST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평균 속도도 있겠죠? 평균 속도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만약에 1초에서 3초까지의 그때의 기울기를 계산한 거는 여기 말하는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균 속도. 자, 그럼 이제 봅시다. 1초, 여기 2초, 여기 3초. 오케이? 그럼 여기도 1초, 2초, 3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속도도 똑같이 1씩 증가한다. 1m/s씩 증가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보면은 여기도 1, 여기 2쪽은 2, 3쪽은 3.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뭐 이동거리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몇인지는. 자, 어쨌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의 특징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초에서 3초까지의 구간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그때 계산값은 V는 델타 T분의 델타 S다라고 얘기했고 그 구간이 1초에서 3초까지면은 그때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때 계산하게 평균된 평균 속도는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이 된다라는 거고 기울기가 일정한데 어쨌건 시작점, 걸린 시간과 시작점과 도착점이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다시 얘기해서 평균 속도로 운동했을 때의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평균 속도로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때 아랫면적이 의미하는 게 이 아랫면적, 여기 아랫면적. 이 아랫면적이 의미하는 게 평균 속도와도 동일해야 한다.
평균 속도와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속도라는 의미는 처음 운동했을 때와 끝에 운동했을 때의 평균값으로 운동한다라는 거잖아요. 평균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얘는 지금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초에서 3초 때에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의 RM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색칠한 면적이 되는 것이고, 그 면적은 아까 파란색으로 색칠한 면적과 동일해야 한다. 딱 봐도 동일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를 통해서 위치 변화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 왜 그렸냐? 이걸 왜 그렸냐면요. 이제 보자는 거야. 우리는 평균 속도는 구할 줄 알아. 구간이 있어가지고 델타 T분의 델타 S 하면 돼. 델타 S.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속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순간 속도 미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균 속도를 가지고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자, 봐. 기울기가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그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네? 이렇게 나왔네? 근데 평균 속도와 원래 이 물체의 속도에 접하는 점이 있죠? 그쵸? 교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점. 오, 봐봐. 2초대의 속도와 동일하네요. 2초대의 속도와 동일해. 1초에서 3초 구간을 가지고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2초대의 속도가 나왔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건데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 2초대에 이 흰색, 진짜 실제로 이동한 거에 대한 속도, 이 순간 속도의 접선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은 당연히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접선 기울기가. 근데 이 접선 기울기가, 2초대의 접선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1초에서 3초까지로 평균 속도를 냈던 그 기울기와 동일하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 오케이? 순간 속도는 우리가 구한 평균 속도의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는? 평균 속도의 절반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 속도의 절반값? 이거는 쓰지 맙시다. 이건 용어가 좀 헷갈리네. 이건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은요, 그 사이 시간이 있잖아요. 사이 시간. 그 사이 시간에 해당하는 속도,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의 값이 일치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 속도의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내용은 이게 전부가 되겠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잠깐만 보고 그리고 문제 몇 가지만 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 해석이다라고 해서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순간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근데 의미하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T2, T1 이때의 사이를 가지고 위치 변화량을 계산했다. 근데 그것은 A와 B 점을 잇는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은 평균 속도다. 그리고 순간 속도를 계산하고 싶다. 순간 속도를 계산하고 있다면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접선 기울기를 알아야지만 순간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딱히 미분을 통해서 계산하진 않지만 평균 속도의 중간 사이 시간대, 그때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다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순간 속도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문제 2개만 풀어보도록 하죠.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할 때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속력과 속도가 2가지가 다 나온 겁니다. 원운동이라는 것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동을 하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대요. 그럼 매 순간순간 여기 있던 매 순간순간 속도의 크기는 v 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속도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봅시다. 속도라는 개념. 얘가 시작점이 여기야. 도착점이 여기야. 그때를 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가 시작점이야. 여기가 도착점이야. 그때를 이었어. 화살표가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쵸? 화살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극한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 간격을 점점 줄이면 되겠죠. 지금 간격이 넓다 보니까 원 운동을 뚫고 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간격을 줄이면은 점점 해서 순간 속도인 운동 방향의 원 운동의 접선에 해당하는
접선이 해당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갖고 있다. 속도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까? 크기와 방향을 모두 설명해 주세요.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죠. 속력과 속도는 지금 일정하니까. 그래서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속 원운동이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등속도 원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등속력 원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속도의 방향은 계속 변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산 문제네요. 철수가 1차원 직선상에서 5m/s의 일정한 속도로 100m를 이동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벡터량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온 겁니다. 플러스로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문제를 풀 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겠어.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는 왼쪽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철수가 5m 일정한 속도로 5m의 일정한 5m/s라는 속도로 100m를 이동했대요. 100m를 이동한 지 마이너스 10m/s로 마이너스 10m/s니까 반대 방향이겠네요. 10m/s.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방향성을 고려할 때 부호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호를 또 쓰진 않았어요. 그쵸? 이미 방향성을 제시했으니까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다만 얘를 수식으로 쓸 때에는 5m/s 마이너스 10m/s라고 해서 수식으로 쓸 때에는 부호를 통해서 이 녀석의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또 100m를 이동했다. 100m를 이동했대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보자. 1번. 철수가 이동을 끝냈을 때 철수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동거리 몇이죠? 부호로 기호로 쓸게요. 이동거리 S는 100m 이동했다가 다시 100m를 갔으니까 200m죠. 200m. 변이는 짝대기. 변이는 시작점, 도착점. 빵빵. 빵.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철수가 이동을 끝내는데 걸린 시간. 철수가 이동을 끝내는데 걸린 시간. 속도가 변했네. 속도가 변했네.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도가 일정하거나 등속도 운동일 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거나 등속도 운동일 때, 그때 구하는 평균 속도 계산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속도가 한번 변했잖아요. 어쨌건. 속도의 변하는 구간이, 다시 할게요. 가속도가 있으면은, 가속도가 변했다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자, 철수가 이동을 끝내는 걸린 시간 계산해 봅시다. 어쨌건 처음에 5m/s로 운동했대요. 5m/s로 운동해서 속도가 V는 T분의 S니까 5는 T분의 시간을 지금 모르네. 시간 T1이라는 시간으로 할게요. T1. 그 다음 100m 이동했네. 100m. 그러면은 T1은 일단 철수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초? 20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일로 가는데 10m/s로 갔대. 10m/s로. 그럼 T2라는 시간이 있겠죠? T2. 근데 이동한 거리 100m네. 100m. 그럼 몇이야? T2는? 10초? 그러면은 이동을 끝내는 걸린 시간은 30초. 30초.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200m, 변이는 빵. 그 다음에 시간은 30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